안녕하세요. 대기업 오너입니다. 10년 동안 주식을 소유할 의사가 없다면 10분 동안 소유할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많이들 들어보셨을 워런 버핏의 명언입니다. 물론 어떤 주식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코스피 시총 탑10 주식을 1년 동안 보유했다면 수익률이 어땠을지를 테스트해보았습니다. 현재 시총 상위 탑10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확히 10년 전 시총 상위 탑10 기업을 10년간 보유한 경우를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럼 우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2년 10월 31일 코스피 시총 탑10 기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12기업입니다.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현재 10년 전 대비 2.2% 하락했고 시총은 34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9위 기업입니다.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의 주가는 현재 10년 전 대비 3.1% 하락했고 시총은 17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8위 기업입니다.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의 주가는 현재 10년 전 대비 40.8% 하락했고 시총은 27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7위 기업입니다.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의 주가는 현재 10년 전 대비 28.3% 하락했고 시총은 22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6위 기업입니다. LG화학입니다. LG화학의 주가는 현재 10년 전 대비 104.6% 상승했고 시총은 6위 그대로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5위 기업입니다. 기아입니다. 기아의 주가는 현재 10년 전 대비 9.4% 상승했고 시총은 10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4위 기업입니다.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현재 10년 전 대비 21.2% 하락했고 시총은 15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3위 기업입니다.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현재 10년 전 대비 27.5% 하락했고 시총은 13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2위 기업입니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주가는 현재 10년 전 대비 26.7% 하락했고 시총은 8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1위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현재 10년 전 대비 126.7% 하락했고 시총은 1위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한국전력 등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LG화학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손실을 만회했습니다. 사실 여러 종목에 장기 분산 투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주식이든 최대 손실률은 마이너스 100%이지만 최대 이익률은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투자했을 경우 평균 수익률은 9.1%입니다. 동일 비중으로 10년 동안 투자했을 경우 수익률이 9.1%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이 기간 코스피의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코스피 수익률은 20%였습니다. 시총 탑10 기업의 동일 비중으로 투자했을 경우 시장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간혹 현재 시총 탑10 기업을 보고 이 기업들에 10년 투자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시총 탑10 기업에 과거부터 투자했다면 수익률은 139.4%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10년 전에 이미 10년 후 시총 탑10이 될 기업을 예측하고 보유하고 있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0년 전 시총 탑10 기업을 보고 일부 주식을 제외하고는 저렇게 미래가 어두운 기업을 보유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때는 시장에서 그 정도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시총 탑10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뒤가 되어 현재 시총 탑10 기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장기 투자를 위해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책을 하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제목에서 어느 정도 답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S&P 500의 경우 전 세계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미국 시장의 시총이 전 세계 시총의 절반 이상이며 S&P 500이 그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ETF 중에는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와 전 세계 시장에 투자하는 ETF들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 시장은 전 세계 시장 전체에서는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시총이 아주 작은 하나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시장 수익률에 만족하는 투자자라면 이미 개별 기업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기업을 발굴하는 것보다 시장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소개드리는 영상을 보시고 개별 주식보다는 레버리지 ETF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와 레버리지 ETF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국 시장에서 투자하시겠다는 분들 역시 코스피 200과 코스피 200 레버리지 ETF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종목을 일부 비중을 늘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